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쑥스러우시구나, 선생님들 지금. 네, 이제 1월 달부터 의 영역을 맡은 문영은이고요. 네,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6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뭐 거창하게 막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고, 혹시 이제 임고 전반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 지난달에 여기 이제 합격 설명회라고 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자리 배치가 네. 안 보이신 분들은 나중에 이쪽으로 오세요. 그 합격 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각 영역별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합격 설명회 영상을 아직 안 보신 선생님들은 특히 이제 초수이시면 꼭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강좌를 들으시면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린트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들 중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업 일정 나와 있는 걸로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들이 몇 가지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는 OT 내용은 뒤에 안 보이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일정하고 이제 의파트 들어가니 의파트 기출 경영하고 어떻게 학습하실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터디 또 구성하실 거면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수업 내용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4월 달까지 전공 전 영역이 이제 뭐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인강 드린 선생님들은 시간하고 상관이 없으시만 직강 오시는 분들은 지금 방학이지만 이제 혹시 4학년이시거나 하시면 개강을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일정을 잘 보셔서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인 셈인 1, 2월에는 이제 금요일 날은 의가 이제 6번 걸쳐 진행이 되고, 이제 2월 달 이제 마지막 2주 정도를 주를 갖고 수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시기 이제 개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3개 영역, 그러니까 전공 중에서는 3개 영역을 가능하면 모두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카고는 이제 4대 선생님이셔도 전공을 그 가정으로 안 보시고 이제 다른 쪽으로 보실 생각이 있으셨으면은 시카고 의를 그 학부 때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미리 해놓으시고 나서 반복을 좀 하실 시간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일찍 시작해서 조금 나가실 때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한 번 더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3, 4월이라든가 이제 5, 6월에 반복하실 때는 훨씬 수월하시니까 조금 더 빨리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가서 이제 교육론하고 가족 수업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합격 설명회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공이어서 오히려 가족하고 소비가 어려워요. 그러시면은 어떻게 미리 보는지 이제 전공을 좀 미리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학습 일정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전공 과정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네, 언제나 저만 마무리하고 선생님들 아직 마무리 못 하셨죠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계속 마무리해 가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딱 끝나진 않아요. 예. 어떻게 딱 한 번에 끝나요? 그러면 모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다 붙으셨게요. 합격 점수가 막 우리 1차 점수가 100점이잖아요. 막 99점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하고 있고 덜 되고 좀 더 잘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그럼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출문제에다가 이제 이론들을 접목을 하면서 문제화하는 연습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기출구조 강의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필요하시다 그러셔서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해서 문제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의파트 일정이 원래 이제 공지 올렸던 거하고 일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휴강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되는지 어쩐지 일정이 생겨서 그 빈 공강이 뭐 대학 생활에서는 묘미지만 학원에서는 내가 내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게 생각보다 이제 1, 2월에 교육학 하시고 뭐 이제 그러니까 거의 교육학에 이제 월화에 있죠. 그러니까 교육학 하고 뭐 한국사 안 따셨으면 한국사 따시고 스터디로 하고 또 전공 나가면은 선생님이 여기 오시면 직강 선생님들은 그대로 이제
5시간 묶여 있고 앞뒤에 그다음에 점심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8시간에서 9시간을 묶여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거의 다 그냥 쓰시게 되죠. 스터디까지 하시면은 한 11시간 정도까지는 여기 계세요. 하루에 반을 여기 계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주일이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나는 수업을 다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이걸 몇 번을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왜 전 남는 게 없죠 라고 하면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내게 남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중간에 한 2번 정도가 이제 수업을 약간 이제 미룰 수가 있게 돼서 이걸 보통은 피복재료학을 먼저 하지만 뒤집어서 의복 구성을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의파트를 해보시고 나서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어려우시지만 이 의복 구성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어봐야 빨리 터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아무리 글로 설명해도 도대체 선생님들이 어디서 모르시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의복 구성이 조금 약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강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강좌를 이제 직강 선생님도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 해보시고 해서 오케이 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빨리 그 기간이 있는 동안에 빨리 보셔서 그래도 그나마 그거 정도로 확보를 해 놓으셔야 이제 실제 이제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을 좀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챕터인 이제 의복 구성 파트를 먼저 들어가요. 제가 원래는 선생님들한테 공지를 올려달라고 부탁드리긴 했는데 알고 오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왜냐면 거의 언제나 앞에만 예습을 하고 이제 뒤에를 예습을 하고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의복 파트 중에서 의복 디자인과 의복 구성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에서 가시면 의복 구성 파트에서 이제 종이 패턴을 갖다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그 강좌를 나는 학부 때 패턴 만들기를 해봤어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그냥 스킵하면서 보시면 되고 안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의가 패턴이 생전 처음이야. 고등학교 때도 기술적 과정을 안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 6년 정도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이러신 분들은 종이 오리기를 하셔서 옮기는 작업을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내 손으로 해보면 훨씬 덜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 달에 해서 11월 달에 써먹는다 생각하시고 이제 시간을 들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수업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졸업식이 끼는 바람에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10일 날 휴강을 하고 그 주 일요일 날 보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여기 와서 뵙고 나는 일요일 날 못 와요라고 하시면 여기 이제 4층에 내려가시면 보강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 신청을 하셔서 보고 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때 10일 날 강의 12일 날 보강할 때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동영상 봤던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려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질문이라는 게 딱 맞춤인 때가 있어서 질문도 밀리면 나중에 까먹고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죄송하게 휴강을 한번 하지만요. 그래서 12일 날 이제 2번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 패턴 만들기 기본으로 해서 여기 교재에 있는 이제 서양 의복도 관련된 부분들 쑥 지나갈 거예요. 내용들을요. 안 그러고 여기서 패턴하고 있으면은 한 12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이제 그 중에 한 6시간 선생님들이 미리 해오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복 만들기가 3번째 들어가 있는데, 한복 만들기는, 한복 쪽 강의는 한복 바느질 강의가 이제 동영상으로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한복 쪽이 바느질이 최근엔 나오고 있질 않아서 선택사항이긴 해요. 난 바느질까지 해볼래? 안 해볼래? 이건요. 예. 선택사항이긴 한데 이거는 만드시면은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도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마름질 하는 것부터
앞에 이제 서양의복은 종이 패턴이었으면 이건 옷감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느질하고 시접 꺾고 뒤집어 보고 뭐 이러면 난리가 나는 그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있지 않으면 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부분이고, 혹시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강좌가 있으니까 패턴 활용해서 한번 요때가 이제 그 설 연휴가 요때 끼거든요. 그래서 듣고 그다음에 한복 보고 설 연휴 때 마저 만들어 볼래. 보통 버선부터 만들어 보시고 나서 그래 마저 만들지 해서 이제 저고리까지 만드시는 분이 있고 버선에서 멈추시는 분이 있고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는 이거 순서 따라서 만든 옛날 강좌긴 하지만 제 카페 사이트에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한복 관련해서 동영상을 잘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고리까지는 없고 버선하고 이제 바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제 1월 달은 뭐 이제 거꾸로 학습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셔야 할 파트가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몸으로 조금 손으로 익히셔야 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복 재료학하고 피복 관리학 해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1월부터 4월 달까지 그 직강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은 인강 안에서 따로 구성을 하셔도 괜찮은데, 직강 선생님들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끼리 여기 안에서만 전공서를 한두 개 정도를 압축하는 스터디를 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미 있는 스터디 멤버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6명 한다 그러면 스터디 멤버 3명에다가 다른 사람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앞에 있는 구성이나 디자인 파트는 딱히 그렇게까지 책을 막 압축해야 할 건 아니에요. 손으로 익히니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제일 하나 해두시면 좋을 파트가 피복 재료학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한 4주차부터는, 그러니까 요 앞에 먼저 한 3주차에 구성을 해서 4주차부터는 요 안에서 한 3주 정도 이제 자료만 압축을 하고 확인하는 정도의 그 스터디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공서를 조금 빨리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혼자 내가 하는 게 좋아 그러면 네, 혼자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강제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프린트 2페이지, 3페이지는 작년도 기출. 왜냐하면 지금 교재가 20 기출이 있죠. 19년도 기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20 기출은 이제 프린트로 드렸으니까 필요하실 때 뭐 끼워 넣든 뭐 아니면 다른 데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표를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한 번에 보기 좋으라고 드린 거라서 나중에는 이걸 더 상세하게 그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게 선생님한테 이게 잘 맞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싫다 그러시면 선생님들 방법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경향을 전체적으로 일단 크게 전체적으로 의파트 기출 경향을 보면 크게 이제 챕터에 있는 대로 구성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및 선택 파트하고 이제 피복 재료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가지를 드린 이유가 우리 이제 전공 문제들 봤을 때 의파트 문제가 3문항에서 5문항 사이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20선발은 3문항밖에 안 나와서 상대적으로 의파트 문제가 적었던 해예요. 근데 이제 그 문항을 시기 가져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 꼭 4문항이야, 꼭 5문항 이게 아니라 배점이 한 이제 10점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4점짜리 3개였으니까 12점밖에 안 됐죠. 원래 한 15점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20선발은 의가 좀 적었지만 보통은 이제 거의 한 15점 내외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만 봐도 3문항이니까 3문항을 각기 다른 영역에서 내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문항은 의복 구성에서 이제 2개가 나온 거죠. 보통은 이제 구성 파트가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나갈 파트 디자인 파트 있고, 서양의복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복 구성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파트는 자주는 안 나와요. 근데
주에 나오거나 의에 나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인 쪽 관련 내용은 보면 주에도 응용했으면 되고 의에도 응용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 파트는 이번엔 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그건 틀리면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수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파트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파트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고 서양의복 구성 쪽에 있는 패턴 파트는 거의 매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꼭 하는 거예요. 해서 아는 사람과 암기해서 아는 것과 굉장히 간격이 커요. 암기해서 알면은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지점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답을 못 써요. 근데 살짝 바꾸거나 살짝 조건이 틀어지게 되면 답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패턴의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패턴이 나오거나 최근에는 복식사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 문제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복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 2년 나왔어요. 흔하지 않은 해예요. 선생님들이 오늘 프린트를 지금 보시면 프린트 4페이지 가서 보시면 의복 구성에서 보시면 디자인 파트가 한 2016년까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 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복 의복 구성도 보시면 중간에 한 4년이 텅 비어 있죠. 예, 한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19선발, 20선발에 나왔는데 다 조선시대에 바느질이 아니라 한복의 종류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시험 문제 유형에서는 기입형이죠. 그러니까 명칭 자체를 맞춰야 하는 문제예요. 명칭 맞추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이름을 다 외워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나온 문제에서 포로 이제 천리가 나왔다라 그러면 천리가 아닌 다른 포들이 더 있어요. 그 포만 한 8개가 돼요. 포만 8개인데, 그러니까 자켓만 8개인데 안에 입는 옷과 바지와 신발에 머리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춘다는 게 천리를 알기 때문에 맞췄다가 아니라 그 주변을 다 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해요. 물론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뤄드리긴 했지만 모의고사 문제 드린다고 다 외우지 않으세요, 선생님들이. 설마 이게 나오겠어 이러고 이제 그냥 넘었는데 나왔다는 건 아는데 답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저나 뭐 다른 강사님들의 문제를 많이 이제 가져가세요. 뭐 옛날 것들도 복사하시기도 하고 뭐 불법적인 거래도 뭐 여러 가지가 생기긴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냥 보고 넘기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넘길 거면은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구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뭐 지금부터 문제풀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구했으면 자기 걸로 만들고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중에만 있고 자기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를 어서 구하셨을 텐데 못 맞추신 분들은 그냥 야 이런 문제도 내내 하고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름이 나오는 때. 근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많은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나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도 어마어마하게 또 외우시게 될 거예요. 2년 반복됐으니까 이게 3년 반복이 되면 하나의 그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중간 정도 나오니까 안 나온다 싶으면 공부해야 돼. 이런 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2년차 연속해서 이제 조선시대 복식의 명칭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전히 이건 중간 정도 나온다 하지만 패턴은 반드시 나오니까 얘는 그냥 꼭 해야 되는 거죠. 얘는 꼭 하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나오는 파트 중에 또 하나가 피복 재료 파트예요. 이거 마치 영양소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해요. 정말 많아요. 책 한 권을 스터디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안 나온 것들이 자꾸 나와요. 반복적이기보다는 안 나왔던 성능, 안 나왔던 섬유, 안 나왔던 가공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게 기출됐던 거하고 말고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섬유의 성능, 섬유의 명칭 등이 자주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가공 같은 경우도 중간 정도 나와요. 이번에 이제 흡판소권 가공이 나온 것처럼 흡판소권 가공은 흡판소권 가공을 지문에 이제 그 키를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서술 답 중에 일부를 흡판소권 가공을 응용했어야 했던 게 있었어요. 예전에 양모섬유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양모섬유 답지에 그 흡판소권 가공이라는 걸 몰랐으면 이번 해에 사실은 기출문제를 반복해 쓸 수 있는 건데 몰랐던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가공 쪽은 가공도 그렇고 나중에 식파트의 조리 원리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답을 쓸 때 덜 쓰세요. 그러니까 나는 흡판소권 가공을 알아 라고 썼는데 채점자가 보기에는 덜 알아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한 번쯤은 확인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겠구나. 네, 그건 아니겠지만 그 스터디 안 하시고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말해볼 기회도 없고 적어볼 기회도 적었지만 누구한테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충분히 썼고 나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채점을 해보게 되면 점수가 조금씩 깎여요. 아주 조금씩 깎여요. 그게 조금씩 깎이는 게 쌓이면은 우리가 서술형 문제가 문항이 더 많잖아요. 굉장히 커져요. 네. 그래서 저는 채점을 해드릴 때 플러스 뒤에 알파를 많이 쓰고 이거는 뭔가를 덜 썼다는 거다. 왜냐하면 덜 쓰면 올해 선생님들 점수가 막 엄청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칼체가 되는 해가 있어요. 네. 칼체가 된다는 얘기는 원하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해예요. 반면에 이제 그 전 두 해는 상대적으로 물체예요. 그래도 요 정도 내용이면 플러스 알파까지는 없어도 중요한 키가 있으면은 채점을 하겠다는 해예요. 근데 그 채점이 어떻게 될지 지금 결정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실 수 없잖아요. 뭐 그것도 있어요. 뭐 어떤 해가 조금 느슨하게 채점이 됐다 그러면 이의제기가 많으니까 좀 강하게 가고 강하게 가서 점수가 확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조금 느슨하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은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장을 쓰시고 그런지 여부를 스터디를 통하든 뭐 본인 답지를 누구한테 보여주든 간에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확인을 받으시면 금방 좋아져요. 근데 확인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으시고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답을 쓰세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뭐 전전긍긍 하시는데 선생님들 답지에 뭔가 문제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아쉬운 답지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가공하고 원리 뭐 이런 것도 조리 원리 할 때 제가 플러스 알파하고 플러스 Y를 많이 드려요. 왜? 물이 빨리 건조가 돼요. 왜 빨리 건조가 되는데 제가 왜를 자꾸 물어요. 이 왜를 답을 하려면 공부가 좀 많이 되셔야 돼요.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포도당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왜?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한 그 압축글만 쓰시고 뒤에 충분한 설명이 빠지면 칼체일 때는 굉장히 많이 위험해지는. 난 다 쓰고 나왔는데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알파하고 이제 Y를 충분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지금 4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5월, 6월에는 내가 충분하게 공부했는지를 다시 이제 복기를 하시면서 부족한 것들을 더 보완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요 가공 파트는 좀 그런 게 많아요. 나중에 조리 원리 파트도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실과 조직 파트는 제가 아주 간혹이랑 드린 것처럼 4페이지 가서 보시면 피복 재료 해서 쭉 한번 드리긴 했는데 나중에 이걸 선생님들이 섬유, 실조직, 가공하고 나눠보시면은 실과 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문제가 염색하고 청바지 조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조직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도 없네요. 5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2001년에 3원 조직 나와요. 2001년 나오고, 네,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처음 다시 조직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섬유, 성능하고 섬유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거죠. 혹은 이 섬유와 관련된 특정한 가공들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파트 부분들만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공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4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주요 키들을 드리긴 했는데 나중에는 이 키를 조금 더 상세하게 확장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재료 파트는 뭐 최근 3년 것만 보면 청바지가 나왔지만 청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바지를 갖다 놓고 섬유, 기능, 조직, 염색, 뭐 관리 이런 걸 다 묶는 것 중에 하나로 해서 출제가 됐고 그때 이제 흡판소권 가공도 같이 나온 거죠. 19년도는 이제 연소성하고 필링성, 섬유 성능이에요. 18년도는 탄성 회복성, 17년도는 예약품성, 16년도는 흡습성 해서 예, 성능 중심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 요런 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복 관리 및 선택에서 피복 관리는 이제 세탁이거든요. 세탁이, 그쵸. 지금 15년 후로 지금 자취를 감추긴 했어요. 다들 나올 텐데 그러고 계시긴 하세요. 얘는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피복 관리 혹은 뭐 세탁과 뭐 피복 관리 해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약간 물리화학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섬유를 알아야 피복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료를 좀 충분하게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피복 환경이라는 거는 뭐 이제 옷을 착용했을 때 옷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건데 역시 쭉 안 나오다가 19년도 문제에 이제 방한복이 다시 한번 출제가 돼서 네 여기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택과 심리 파트는 17년도까지는 계속 나왔었죠. 여기가 뭐 유행이라든가 뭐 옷을 착용할 때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책이 거의 한 권밖에 없어서 그 책을 많이 보시는데 그 책을 보시면서 짜증을 내세요. 교육사회학도 비슷하고 의상심리학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면은 의상에 집중해서 연구한 분야라서 완벽하게 딱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수는 있어요. 어쨌든 네 기출문제를 확장하시면 되세요. 디자인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한복은 이제 동영상으로 저고리 뭐 그 해당 한복들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아마 분야는 조선시대 복식 중심으로 아마 다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양의복 구성은 모든 패턴이 다 나온다 그냥. 아직까지 나왔던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아서 나오지 않았던 패턴들 중심으로 나중에 공부하시긴 하는데 어차피 기출문제를 하다 보면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해서 주변 거 다 그냥 보신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5페이지까지 나중에 이제 기출 경향들을 분석해 보고 싶으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를 공부하는 거는 계속 우리 보게 될 구성, 지금 한 3주 정도 보겠죠. 그래서 구성 파트는 패턴과 바느질 실습을 패턴은 사실 선택사항은 아니겠네. 패턴은 가능하면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꼭 하시면 좋겠고, 바느질은 한복에 나오는데 한번 바느질 한번 다시 나오지 않게, 왜냐면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나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이 되시면 보실 수는 있어요.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외우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실 시간이 있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터디 안내를 드리면 스터디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2차까지 나 그냥 계속 갈래 이런 스터디도 요즘에 많이 없으세요. 진짜 끈끈한 스터디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스터디를 안 해서 뭐 했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필요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고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형태는 이제 저랑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3주 동안 할 거는 자료형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직강 스터디는 자료형을 할 거고 선생님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이제 남아 계시는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를 구성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스터디를 할 건지는 미리 지금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이번 주에 결정이 나면 이번 주 멤버 구성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일요일날 구성을 할 텐데 빨리 구성을 하시는 게 원하는 멤버를 구하시기 쉽긴 하죠.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또 그 다른 쪽으로 멤버들 구성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자료형하고 복습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학원 교재도 있고 혹은 전공서도 있으면 거기는 어떤 자료들을 모으는 형태를 중심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복습 상관없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할 스터디는 자료만 모으는 스터디 그냥 할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챕터 나누어서 어떻게 압축을 해서 공유하는 그런 정도가 되죠. 그래서 뭐 같이 그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자료를 만들고 자료 내용 중에 일부를 뽑아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자료의 확인까지 하는 형태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좋다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자료만 모을 거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자료만 모아서 뭐 스터디 안 하시고 그냥 자료만 모으는 형태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복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수업하고 보통 연계가 돼서 학원 수업한 거를 공부해 와서 다음 시간에 같이 이제 역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만 해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얘기만 하기에 조금 밋밋하니까 뭐 서로 중요한 키워드나 뭐 마인드맵이나 무언가를 뽑아내서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합격수기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시면은 그 스터디라든 혹은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고안을 같이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0자부터 할 거는 일단 저는 그냥 이 책이 제일 괜찮긴 한데, 선생님들의 다른 책이 있으면 다른 책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피복 재료학 책을 얘를 보고 또 다른 피복 재료학 책을 보지 않게. 나중에 식 파트 같은 것도 영양책 한 권을 봤는데 또 다른 영양책을 한 권 더 보는 거는 그렇게까지 도움은 되진 않아요. 기본은 거의 같아요. 맥은 거의 같으니까 한 권을 꼼꼼히 보고 필요한 것들은 뭐 추가로 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걸로, 왜냐면 이걸로 그 의견 일치가 안 돼 있으면은 각자 다른 책으로 하게 되면은 자료가 안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이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계 교과서의 활용 방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혼자 하시거나 혹은 이제 처음부터 전공서를 들어가는 게 나는 좀 부담스러워 이러실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계 교과서예요. 그래서 전문계 교과서에도 서양의복 구성이 있고 뭐 한국의복 구성도 있고 피복 재료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진 않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의상 계열로 가거나 뭐 조리 계열로 가거나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압축한 형태예요.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전공서를 직접 보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피복재료학 책을 폈는데 안 읽혀요. 예. 전공자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알아야 하는 기본 용어가 어렵고, 또 책에 따라서는 한자가 많은 책이 있고 책에 따라서는 영어가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읽혀요. 혹은 영어와 한자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배웠던 거는 이 용어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쵸.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이거를 이제 한자로 이제 바꾼 거죠. 그쵸? 요 사이에서 막 이렇게 혼용이 되면서 다양하게 이제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불리는 이름이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 어려우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리해 놓은 게, 고등학생 수준 정리해 놓은 게 전문계 교과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사실은 않아요. 전공서를 보기 어려울 때 그 앞에 미리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만 이 책은 지금 못 구해요. 네. 교과서를 지금 못 구하죠. 왜냐면 신학기가 되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채널이 막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개학하고 나서 3월 말쯤, 4월 초쯤 돼야만 일반인들한테 교과서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보세요. 근데 나 저거 되게 많이 봐야 될 것 같아. 막 그 카페나 이런 데서 구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구하진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책이야. 선생님들이 어려우시다니까. 그냥 그러면은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조금 수월하게 조금 쉬운 단계에서 먼저 불닭 맛을 못 먹으니까 조금 쉬운 단계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뿐이에요. 얘로 충분하지는 않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파트를 했는데 정말 구성 파트를 전공서로 보기 너무 어려워 그러실 때 한번 참고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서를 스터디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그냥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는 직강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금 많이 가능하면 하려고요. 그러니까 자료형일 때는 내가 정리하는 거는 좀 적고 얻는 자료가 많으면 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만 할 때 복습형이 자료 플러스 위에다 이제 같이 얘기하는 확인형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인원수를 가능하면 많이 할 거고 분할을 해서 그 분할 부분의 내용을 요약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글 파일을 공유를 할 거예요. 밴드를 하시든 뭐 하시든 공유를 할 거고 대신에 정리하는 틀은 포맷은 똑같게. 그냥 복사 붙여서 하셔도 괜찮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책을 내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하거나 할 때 이미 정리된 틀이 있으니까 추가 알파 정도 필요한 것들 넣고 빼고만 하시면 시간이 훨씬 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줄이기 용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고 직강 스터디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밴드 형태로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형을 하고 싶은지 여부는 그 선생님들 모인 스터디 내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강제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한 100페이지 정도를 각각 나누어서 정리해 왔다. 그래서 한 15페이지 정도 했는데 15페이지를 지금 한 두 페이지 걸쳐 정리했다. 근데 정리했지만 정리 잘했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이제 확인 방법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하시면은 이제 오프라인에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지 말지는 스터디 내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거 말고 이제 그건 별도로 하고 우리는 그냥 아예 전공 자체의 스터디를 구성을 하겠다 그러시면 한 3-4명 정도가 되고요. 4명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너무 많으시면은 나중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또 다시 일정을 짜야 하고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5명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진도 나가면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나서 이제 스터디 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스터디 복수 상호학습 스터디를 보통 해요. 아니면 오늘 끝나고 스터디를 하실 거면 오늘 나갈 분량 이제 예습해 오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거나 네,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이제 복습 방안을 결정하시면 진행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꼭 하실 거는 규칙을 정해 주셔야 돼요. 스터디도 또 사람들이 간의 관계여서 이제 서로 얼굴 붉힐 일들이 종종 생겨요. 예, 그래서 한 명이 나가면 한 명 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을 자주 봐요. 그래서 규칙을 꼭 정해서 뭐 시간이나 뭐 분량이라든가 이런 거 규칙 정해서 뭐 몇 번 이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합의를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다 성인이시니까 합의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의를 하시고 그걸 이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스터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우리 그냥 공부한 거 서로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그 스터디 경험이 있지 않은 한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얘기해보고 나서 조금 더 긴장감 있는 방법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백지 쓰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냥 하얀 A4 용지에다가 주제 하나 던져놓고 막 그냥 쓰세요. 그래서 이게 백지 쓰는 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효과 있는 분과 효과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대신에 이제 너무 백지 쓰기인데 백지가 까매져야만 뿌듯하잖아요. 백지가 하얗게 남아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내가 배운 것 중에 이만큼은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차원도 되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뽑기라 그래서 이거는 자료형에 병행하시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중요 키워드 2개를 뽑아놓고 이렇게 그 각자 파트 6명이면 한 12개 정도 혹은 이제 18개 나오겠죠. 섞어서 뽑아서 얘기하기. 같이 얘기해도 되고 담당자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말로 하는 형태들도 있고요. 매핑을 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고 이제 더 맞는 것들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봤던 자료형과 동시 진행을 할지는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는 스터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끌고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율로 맡겨두고 스터디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거는 또 체크를 해드리니까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카페에 이미 가입되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가정 마스터 카페는 비공개 카페예요. 제가 초대를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카페는 그 실명을 쓰거든요. 다른 카페는 별명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가혹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 실명을 써서 뭐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 책임을 지시길 바래서 하기 때문에, 공개 카페를 해놓으면 여기저기 이름들이 다 알려져서 이제 수강생분들만 이제 실명을 사용하는 비공개 카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질문 그렇게 많이 주시진 않으세요. 네. 선생님들이 등급이 거의 다 수강생 등급이세요. 나중에 하시면요. 제가 초대 메일을 보내드리면은 이제 가입이 되시고, 가입하시고 나서 별명을 이름으로 쓰시고,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공개를 해주시면은 확인이 되면 제가 수강생으로 등업을 시켜드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한 활동을 하시면 열혈 단계로 올라가시거든요. 열혈 단계인 수강생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그 질문을 쓰시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저한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질문을 주셔서 해결을 하시는데, 인강 선생님 중에는 해결이 안 되시면은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열혈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신 선생님들까지 해서 등급은 이렇게 되고요. 열혈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이제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게시판들을 이제 문제를 바꿔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때는 좀 이제 열혈 단계까지 좀 올라가셔야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정도 제약은 있어요. 이번에 이제 1차 발표가 나고 지금 카페는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 들어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2차 실연 피드백 신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유료로 하시는 거라서, 무료인 제가 무료로 하는 저한테 강의실을 안 주셔가지고 강의실을 지금 간신히 구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이 같이 오셔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1차 합격하신 선생님들 한 번 정도는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 시간과 이제 노력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강생이 되셔야 한번 거기다 그 글을 쓰실 수가 있는데, 수강생이 미처 못 되셔가지고 그 선착순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가능하면 인강 선생님들도, 왜냐하면 오셔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 기간 내에 가입을 하시고 꼭 본인의 이름과 공개는 아마 저한테 공개하시면 되니까, 이름을 제가 알면 되니까요. 하셔서 필요할 때 제때 필요한 것들을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초대 메일을 보내는 방식을 또 바꿨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메일 주소만 있으면 됐는데,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한데, 네이버 아이디는 다른 건 아니고요. 네이버 메일이 앞에 그거 있었죠. 그거를 이제 네이버 아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이미 가입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해요. 난 네이버 메일이 없어 그러신 분은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에 제가 아이디를 수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인적 정보를 저한테 주질 않아요. 네, 그게 안 된대요. 이제는 개인정보법에 걸려서 안 돼서 이제 못 받으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 그 프린트의 맨 위에 보시면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가정러브 해가지고 한 메일이 있거든요. 글로 선생님들의 선생님의 수강 내역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아이디를 좀 보내주셔야만, 그래야만 저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무작위로 그 초대 메일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수업은 보통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하고 한 10여 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시면은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수업하고 식사하시고 한 2시간여 정도 수업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시간 여니까 한 1시간 10분, 1시간 10분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가시거나 하셔야 되면은 다녀오셔도 돼요. 자, 오늘 이제 기타 프린트를 보시면 길보정은 일요일 날 때 수업할 거니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5일 자료를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지금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 이거 오리면은 뒤에가 안 나오죠. 아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기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일 자료는 단면으로 프린트를 하세요. 왜냐하면 오려서 나중에 붙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붙이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서양의복 그림이라고 한 거는 의복 구성 쪽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서양 복식사가 다 그림이에요, 원래는요.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이제 다 올리기에는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PPT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가능하면 작게 해서 그림을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책에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따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림 자료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동영상에 가시면 오늘 이제 이렇게 오릴 자료를 옆으로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동영상 보시면 나와요. A4로 하셔도 괜찮긴 한데 아마 프린트를 하시면 A4밖에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비포면은 이걸 종이를 오히려 딱딱 옆에 붙이고 뭔가 쓰기가 편한데 A4로 하시면 약간 공간이 작을 수 있긴 해요.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고 너무 작다 싶으시면 프린트한 거를 확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동영상 쪽에 가셔서 나중에 이제 그 오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패턴 활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패턴의 기본 제도. 그래서 공란에다가 같이 따라서 이렇게 자각구 해서 그려보시면 돼요. 그거는 사실은 한두 번만 해보시면 나중에는 뭐 딱히 그렇게 외우고 그러실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해보고 나면은 아는데 안 해볼 경우에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으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파트 내용 들어갈게요. 178페이지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78페이지라서 의복 디자인 파트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크게 지금 구성이 디자인 요소하고 원리하고 체형하고 디자인하고 코디네이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에 옆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이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디자인 파트에 가면은 거의 이제 후반에 코디네이션 내용이 나오지만 어느 코디네이션입니다 이런 명칭이 나온 적은 아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로 나오게 되면은 요소하고 원리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실 여기는 의 파트만 넣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주거 파트하고 연결을 하면 요소 원리 다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미 다 나와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재질이 나오기도 하고 뭐 사선 효과 해서 요거는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179페이지에 있는 문제, 12년도 문제가. 이 문제 나오죠. 다들 줄 긋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저 모양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돼서요. 그래서 사선 효과 요거는 이제 실제 이렇게 줄 그어서 딱 붙여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전공이신 분들은 저것만 봐도 어떻게 모양이 나올지 대충 아시는데 패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저게 도대체 어디가 붙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20년대 복식하고 디자인을 연계하는 그런 복식사 연계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 09년도 아주 옛날 문제에서는 요소 원리 그냥 다 쓰는 문제. 그때는 사실 서술형 틀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4점이고 답안에 답안 써야 할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백지, 답안지 백지. 교육학 주듯이 주고 나서 다 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나왔구나 정도만 보셔야지 그 문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 다음에 체형과 관련해서는 보통 뭐 키 작고 뚱뚱할 경우에 체형을 보완한다. 그래서 체형을 주고 이 체형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뭐 생활 한복하고 체형 보완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정도 있어서 거의 그냥 요소 원리 정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178페이지에 가면은 디자인의 요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옷에 있는 디자인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선, 그다음에 형태, 모양에 해당하는 쉐이프에 해당하는 형태, 색채, 재질 해서 이 파트는 보통 선이 조금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주거는 색채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주거에서 디자인 파트는 올해는 그러니까 20년도 문제는 색상 같다 하는 게 나오긴 했죠. 그래서 이제 선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선이야. 지금 178페이지, 180페이지 보시면 직선, 곡선 먼저 나뉘겠죠. 이거 직선이에요, 이거 곡선이에요. 이거 안 물어요. 네, 그리고 안 물어. 그리고 참고로 곡선은
거의 안 물어요. 체형 보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만들거나 체형을 달라져 보이게 할 때 곡선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1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뭐 우아하고 섬세하고 여성적입니다. 안 써요.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원도 있고 타원도 있고 물결도 있고 만곡선, 로코코 곡선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전공서 처음 볼 때는 이 곡선에 있는 1번 원, 2번 타원, 물결선, 섬세하고 반복에 의한 율동감 이거 외워야지 안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작정 하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다가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왜 놨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선의 요소는 직선하고 곡선이 있으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코코 곡선까지 하고 각각의 이제 선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사용 부위 같은 것들은 이제 또 표로 들어가 있죠. 그거는 보시면 되고요. 178페이지 다시 오셔서 시험 문제화 되면서 이제 의미 있게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선이에요. 직선이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곡선보다 직선이 확실히 그렇겠죠. 그래서 뭐 딱딱하고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거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전공서에는 줄글로 쭉 있을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직선은 쉬워요. 심플하게. 가로선과 세로선, 수평선과 수직선 뭘로 불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 사선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수직선과 수평선은 수직선의 효과는 시선이 이렇게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심리상 아래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길어 보이겠죠. 길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만한 면적을 양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색이 들어가면 여기 시선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좁아 보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인체의 길이를 연장해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수가 너무 많고 간격이 좁을 경우에는 반대 효과. 수직선인데 수평선처럼 보이는 효과 뒤에 가서 이제 디자인 원리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수평선은 반대. 그러니까 시선을 옆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면적이 넓어 보일 거고요. 시선이 가다가 중간에 한번 끊기죠. 그래서 단절되죠. 그래서 키가 작아 보이게 되겠죠. 선생님도 나중에 이거 안 외우세요. 그냥 그치 그렇게 얘기 들었어. 맞아 나도 이해하고 있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는 영역이 아니라 그치 그렇게 됐었지 하고 나와요. 그럼 전공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런 예제 그림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맞아 그치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좁아 보이네 길어 보이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사선은 178페이지 사선은 그냥 기울기죠. 그렇죠?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직이나 수평선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좀 약간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 사선으로 나뉘게 되면 이렇게 사선이 되게 되면 뭐 어디서 보는지에 따라서 여기는 모이는 곳이 되고 그렇죠? 이쪽 같은 경우는 그 펼쳐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가져오면 사선을 이렇게 맞게 이렇게 서로 대칭되게 해놓게 되면 이렇게 모이는 부분과 펼쳐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선이 모이는 곳은 폭이 좁아 보이는 효과를 갖게 되고 반대인 곳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사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사선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수직선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선의 각도예요. 수평에 가까운 각도면 수평선의 느낌이 나고 수직선에 가까우면 수직의 느낌이 훨씬 난다. 즉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이렇게 생긴 사선이 훨씬 더 아까 수직선 효과 있었죠. 길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고 폭이 좁아 보이고 이런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수직에 가까운 사선이냐 수평에 가까운 사선이냐에 따라서 수평선의 효과, 수직선의 효과를 덤으로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명하게 나온 문제가 이제 179페이지에는 이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건 객관식 문제고 이 문제는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 그냥 하나만 내용을 갖다 놓고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얘를 실제 가나 다라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거 못 만드신 분도 있어요. 얘랑 얘랑 붙이고 얘랑 얘랑 붙이는 걸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패턴이 정말 처음이신 분들은 저게 위고 저게 아래예요 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좌우에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프린트 드린 거 이게 줄 그어서 해보시면 이렇게 가나 다라가 나와요. 집에서 해볼 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게 그림이 나오려고 궁리하고 있으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죠. 게다가 얘는 객관식이잖아요. 찍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하고 다 찍고 나오신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미 얘는 답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려놓고 뭐 답지를 풀어보셔도 되고, 객관식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오답인 것을 정답이게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1번 보면은 가보다 나의 허리가 뒤에를 지워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가보다 나의 허리가, 키가, 뭐 어깨가, 이 키가 이런 게 있으면 뒤에를 가리고 내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를 공부하실 수가 있죠. 뭐 처음에 그냥 일단 이게 왜 맞는지부터 공부하시지만 나중엔 한 번 더 볼 때는 뒤에를 마치 서술형인 것처럼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는 가하고 나하고 허리예요. 두 개 허리예요. 여기 허리. 어때요? 여기는 사선이 펼쳐지고 여기는 사선이 모이죠. 뭐가 더 가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 더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선이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갖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하고 다. 또 똑같이 지금 나하고 다는 그 모양은 똑같은데 사선의 이제 기울기가 얘가 조금 완만하면 요건 조금 더 급한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얘도 허리가 더 가늘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역시 1번이 가나고 2번이 가다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키로 봤을 때는 나하고 다를 비교했죠. 키 봤을 때 나하고 다는 키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요 두 개는 모양이 똑같았잖아요. 모양은 똑같고 다른 거는 각도만, 사선의 각도만 틀렸죠. 그래서 사선의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우면 수평선의 효과, 수직에 가까우면 수직선의 효과니까 얘가 조금 더 훨씬 각도가 크죠. 그럼 수직선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쪽이 더 키가 커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플러스 알파, 뭐 y 이런 거 드렸던 이유가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걸 보고 이 문제 맞추는 거 먼저 하고, 두 번째는 가나가 1번 갔다가 가나가 허리가 굵어 보인다, 얇아 보인다 쓰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뒤에다 플러스 알파 혹은 y를 쓰는 거면 왜 허리가 굵어 보여요? 왜 허리가 가늘어 보여요? 무슨 원리예요? 사선이 모일 때 어떻다, 사선이 퍼질 때 어떻다, 그것까지 쓰면 완벽하게 답지가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이거 나는 이거 허리가 굵다 얇다까지 썼어,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게 왜 굵어 보이고 얇아 보이는지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부를 이제 조금 더 그 앞뒤에 잘 구조화를 시켜서 해주시면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키가 답은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또 하나 나오는 게 다하고 라네요. 다라, 키죠.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모양이 똑같지가 않죠. 그럼 그냥 각도로 그냥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얘가 지금 요런 건 다이아몬드 모양이지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들 좀 집중이 된 효과가 있어서 집중이 되면서 요 안에가 이제 하나의 그 수직선처럼 인식이 되기 쉽거든요. 각도로 보셔도, 이 사선의 각도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집중으로 인해서 가운데 어떤 그 강조가 생기는 효과를 보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가 조금 더 키가 더 커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나하고 라 해서 어깨가 나오죠. 나하고 라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 비교는 별로 좋은 비교는 아니긴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대칭 사선이고 요거는 한쪽만 사선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보다 라가 어깨가 넓어 보인다라고 해서 오답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뭐 얘랑 비교하는 게 훨씬 좋긴 했죠. 문제는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 수정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게 사선이 확장, 퍼지는 부분에 있으니까 원래보다 훨씬 더 어깨가 넓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키순으로 배열도 해보시고 어떤 게 제 키가 커 보이나 작아 보이나 아니면 허리 둘레, 뭐 어깨 너비 이걸로 해서 배열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배열해 보시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쓰실 수 있으면 훨씬 좋죠. 자, 그 다음 180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인데 요게 피복 그 디자인 책이 이 내용들을 많이 빼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원래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이게 의상 쪽 기출 문제가 있어서 같이 내용을 넣어드린 거긴 해요. 그래서 뭐 요거는 네 나중에 한번 잠깐 우리가 아까 봤던 거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림들도 있어요. 그래서 180페이지에 있는 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는 의상 쪽 기출문제 때문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최근 피복 디자인 쪽 책에서 얘를 거의 빼고 있어서 옛날 문제 답지긴 한 부분이라 조금은 강조점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 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 중에서는 실루엣선, 그러니까 뒤에 이제 181페이지의 형태, 실루엣으로 보이는 선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80페이지의 그 3번 선의 위치에 따른 분류 중에 두 번째 실루엣 안의 선에는 실루엣 안쪽에서 선으로 인식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얘는요.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아직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뭐 커프스는 아실 것 같고, 러플 아직 모르고, 181페이지 핀턱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예 명칭이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역번에 있는 디테일 선은 봉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느질 할 때 뭐 주머니 달려면 주머니에다 바느질 해야겠죠. 그럼 바느질하면 바느질 선 보이잖아요. 바느질 선이에요. 네, 그냥 선이에요. 그게 보인다면. 그 선들이 있고요. 니은번에 있는 장식선 같은 경우에는 의복의 구성선을 강조하는 선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의복의 구성선이라는 개념이 지금 아직 없으실 거예요. 이제 패턴하고 나중에 패턴을 바느질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 어차피 조각이잖아요. 옷 조각을 연결을 해야 되죠. 그 연결을 하면은 바느질 선이 생겨요. 근데 거기 그냥 바느질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무언가 장식을 하는 거예요. 레이스를 달거나 술을 달거나 해서 그 선이 이제 눈에 띄게 보일 경우를 장식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있는 구성선이 이제 기역에 있는 디테일 선하고 조금 다른 게 디귿번에 있는 구성선은 옷에 조각을 붙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선. 선생님들 바지나 딱 손바닥만하게 딱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없구나. 일단 뭐 바지는 4조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조각을 붙이려면 그때 연결하는 선이 되고요. 그럼 기역번의 디테일 선은 뭐냐면 그 바지에 주머니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주머니를 달았을 때 생기는 선 이렇게 돼요. 그냥 그거는 여기는 지금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면 좋고요. 181페이지의 주름 또는 핀턱은 말 그대로 스커트 주름, 바지 주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미음번에 있는 그럼 접힘선하고 리을에 있는 주름선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것도 명칭을 쓰기 나름이라서 어렵긴 한데 리을은 나 주름입니다라고 양복바지 주름 잡는 그 선들이고요. 미음의 접힘선은 뭐냐면 지금 겨울이라서 어려운데 날이 풀리면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그 꽃무늬 스커트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팔랑팔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름입니다라고 잡은 게 아니라 여유분량이 있으면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생기는 주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접힘선이라고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마지막에는 디자인 요소의 반복에 의한 선. 디자인 요소가 뭐가 있었나요? 자, 178페이지 가서 보시면 178페이지 디자인의 요소 선, 형태, 색채, 재질 있죠. 얘를 반복을 시켜요. 반복을 시켰더니 그냥 재질인데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예제 중에 하나가 단추예요. 단추색을 똑같은 거 또르륵 다르면 단추인데도
그냥 단추 동그란 원이잖아요. 선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얘는요. 자, 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가시면은 형태가 나와요. 형태는 모양이죠, 그냥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양으로 인식이 되는 것들 중에는 181페이지에는 실루엣과 182페이지에는 세부 장식이라고 하는 디테일과 트리밍이 있어요. 셋밖에 없고 디테일과 트리밍은 최근에 한번 15년대 문제가 한번 나와 똑같이 문제가 182페이지 보시면 15년도 기출 문제하고 183페이지 2001년도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디테일과 트리밍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같은 문제였어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제는. 그래서 181페이지 보시면 실루엣은 굉장히 여러 개예요. 여기서는 그냥 전공서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엘리노드 거 분류를 해서 H, A, O, X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것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공서에 있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루엣 자체는 외관, 그렇죠? 옷에 의해서 형성이 돼. 이 사람 몸은 다른데 옷에 의해서 형성이 된 바깥 라인을 실루엣이라고 하고, 엠파이어 실루엣, 쉬프트 실루엣, 튜블러 실루엣 해서 굉장히 많아요. 실루엣 혹은 라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퉁쳐서 카테고리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거는 스트레이트 혹은 H자형. 사람 머리 빼고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H자형은 뭐냐면 어깨에서 시작한 실루엣이 그냥 뚝 떨어져요. H자형 실루엣의 가장 포인트는 허리가 안 보여요. 허리선이 보이면 어깨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묶이잖아요. 마치 리본처럼 한번 가운데 묶이는 건데 그거는 리을번에 있는 X자형이에요. 허리가 보이는 순간 무조건 X자형이에요. 허리가 보인다는 거는 인체 중심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보통 밀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역번에 있는 H자형은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에서부터 툭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엠파이어, 시스, 튜블러, 박스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와 이제 극명하게 이제 나뉘는 게 이제 리을번에 있는 X자형, 아워글라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슴, 허리, 엉덩이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 복식사를 보다 보면 여러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허리가 드러나면 X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를 붙이는 순간 허리하고 힙 라인하고 허리하고 가슴 라인이 보통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이제 있는 것들이 버슬, 크리놀린 나중에 하면 다 이제 복식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실루엣들인데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서양 복식사 중에서 치마 돌연이 가장 넓은 것 하면서 크리놀린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허리는 딱 맞지만 아래는 엄청 넓죠. 그래서 가슴, 허리, 엉덩이를 강조한다라고 나오는데 허리가 일단 무조건 잡히면 X자형이라 생각하시면 좀 수월하세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건 사실은 피티드라 그래서 몸에 아주 밀착되는 형태의 옷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깨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서 뚝 떨어지는데 허리가 들어가면 역시 X자형.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인체 라인이 어디든지 한 군데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허리가 도드라지든 엉덩이가 도드라지든 상의가 밀착돼서 가슴이 도드라지든 이런 형태를 보통을 이제 X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181페이지 디귿번의 O자형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르죠.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그냥. 오히려 여기는 인체 중심부를 조인다면 O자형 같은 배럴 O자형 같은 경우에는 인체 중심부를 부풀린 형태예요. 어깨부터 부풀리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배 가슴 있는 부분, 엉덩이 있는 데를 다 부풀리죠. 이런 경우를 O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니엠버는 어깨만 좁고 이제 허리 조이지 않고, 그러니까 H형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H형은 어깨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건 어깨는 살짝 밀착하지만 아래는 살짝 퍼지는. 그래서 H형의 한 유형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자형이라고 불리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허리를 절대 조이면 안 돼요.
예, 허리 조이시면 안 돼요. 허리 조이면 무조건 X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월하세요. 조금요. 이것도 이제 앨런 우드의 분류니까 아마 이제 실제 디자인에서는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분류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앞에 직선에서는 체형을 교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디자인 요소를 어느 때 쓰냐면 무언가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써요. 선생님들 교과서도 보시면 어떤 체형일 때 어떻게 그 옷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느냐 해서 체형을 보정할 때 제일 많이 써요. 혹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선도 바꿀 수 있는 이미지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크기예요. 네. 뭐 크기, 뭐 몸, 뭐 체구, 뭘 쓰 상관없어요. 워낙에 뚱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커 보이게 할 거냐, 작아 보이게 할 거냐 이런 정도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곡선은 이 효과가 없었죠. 곡선 쓴다 갑자기 길어 보이거나 곡선 쓴다 갑자기 체격이 좋아지거나 이런 게 없고 선에서는 이 길이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직선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직은 키는 길어 보일 것이고 몸은 조금 말라 혹은 뭐 체격은 조금 이걸 뭐라고 그냥 말라 보인다 뭐 이렇게 할 것이고 수평선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형태 중에서는 실루엣은 모든 실루엣이 그 효과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기역번에 있는 H형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죠. 어깨도 뚝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갖고 있는 바깥의 라인을 다른 실루엣에 비해서는요. 반면에 디귿번에 있는 O자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요. 확장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수평선의 효과를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연예인을 갖다 놓고 혹은 선생님들한테 옷을 그러니까 H형으로 입혔을 때와 디귿 O자형으로 입혔을 때 키와 체격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렇게 체격 보완 효과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X자형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거의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보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자, 182페이지에 이제 세부 장식하고 트리밍까지만 보고 선생님들 잠깐 쉬실게요. 10분만 쉴게요. 자, 1번에 있는 디테일은 그냥 아래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요것들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으신데 세부 장식 중에서는 세부 장식이란 표현도 요즘에 거의 안 쓰더라고요. 계속 전공서가 살짝 편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디테일, 트리밍, 뭐 디테일 장식, 트리밍 장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디테일은 보시면 이 디테일을 지금 바느질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라고 할 때 뭐냐면 완성이 된 옷에다가 붙일 수는 없고 완성이 되기 전에 이미 옷에 어떤 이런 주름이라든가 어떤 장식이 이미 있어야 돼요. 이미 있어야 돼요.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조각들을 붙이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디자인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에 그 아래 기출문제 보시면 여기 뭐 핀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인 주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접히는 주름을 하려면 주름을 잡고 여기다 바느질을 이미 해요. 해놓은 상태에서 핀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스커트를 그리든 옷본을 그려요. 네.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놓고 핀턱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핀턱을 해놓고 거기다 그린다고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블라우스면 블라우스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핀턱을 하려면은 패턴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봉제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장식이라는 거예요. 바느질 할 때부터 이미 여기다 어떤 장식을 할지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들이죠. 뭐 핀턱, 퀼팅, 뭐 스칼럽 같은 경우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검색하시면 모양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모양들이 있죠. 이거는 다 이제 그때 봉제할 때부터 이렇게 모양을 자르거나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식명에 가는 의복 제작에 사용한 원단 그 자체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반면에 트리밍은 어떤 옷이든 붙여다 뗐다 할 수 있는 것들. 뭐 벨트, 단추 이런 거는 그냥 뗐다 붙여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리본, 스팽글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식물을 부착하거나 이제
장식물을 제작해서 그 옷에 뭐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렇게 이제 2015년도, 2001년도 해서 두 가지 문제가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실루엣까지, 그러니까 형태까지 내용을 봤고요. 지금 저 시계로 15분이니까 25분 정도까지 쉬고 나서 나머지 원리하고 부분도 볼게요.